PLC 응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대수와 레드 로직에 대한 것인데, 불대수란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디지털 회로 실험이나 또는 디지털 공학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논리 회로 실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마 여러분 많이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대수와 레드 로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사실상 연관이 있는데 서로 교차해서 쓸 수도 사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보고 또 불대수를 레더로터로 바꾸거나 레더로터를 불대수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하고, 또 레더도 작성 시에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해서 내용을 그렇게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논리에서 레더 논리의 변환 과정을 알아보는다 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게이트로서 AND도 있고, OR도 있고, NOT도 있고, NAND나 NOR의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진리표를 또 나오고, 불대수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불대수에서는 또 중요한 게 드모르간 정리가 있죠. 자, 이것들과의 어떤 레더 논리의 변환에 대해서를 또 뒤에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PLC의 프로그램 방식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PLC 랭귀지도 사실 몇 가지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수업을 좀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얼만큼 이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겠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다양한 방식의 PLC 프로그램 방식이 사실은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레더도의 방식이 있겠죠. 근데 이것은 그 배선도를 보고서 우리가 그 레더를 작성하거나 또는 서로 교차해서 이 배선이 나오면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동작하도록 해야겠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서 그렇게 작성을 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역시 배선도는 논리 기호로서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고, 레더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논리 기호로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들 둘이도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배선도의 방식은 논리식 방식으로 또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불대수의 형태인데, 자, 그렇게 바꾼 것 역시 불대수와 논리회로 기호 방식도 이렇게 교환할 수 있죠. 자, 이것처럼 역시 논리식 방식을 바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교차해서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PLC도 다양하게 어떤 구성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 명령어 방식을 명령어로 방식으로 이렇게 된 것 있죠. 어셈블리어처럼 이 비슷하게 랭귀지 표현이 있습니다. 로드 해라 x1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레더가 돼야 될 텐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상호간에도 서로 교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근데 여기서 지금 살펴볼 것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정도. 그 다음에 수업할 때는 이제 배선도 방식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 포함한 것들. 물론 이 모두를 다 서로 교환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쓸 수가 다양하게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우선 한 몇 가지 정도를 또 알고서 그것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어떤 회로라든가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으로 로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기술자가 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엔드 게이트인데 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거죠. 그 엔드라는 것은 이 회로로 봤을 때 그 스위치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다 닫혀야지만 여기 Z라는 그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픈일 때는 오프가 되고, 오픈 클로즈도 마찬가지 오픈인데 단 두 개 다 클로즈가 돼야지만 온이 되는 그런 진리표가 있죠. 불 방정식으로는 A.B는 Z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A, B고 Z니까. 그래서 A, B가 들어가고 또 게이트 기호는 이렇게 Z가 출력으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뭐 논리 그 진리표로 쓰면은 00, 01, 10, 11이라고 우리가 잘 쓰고 000, 1 이렇게 끝부분이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오아 게이트일 때는 그 A랑 B가 서로 각각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치면 한 개만 이렇게 스위치를 닫아줘도 이 불이 켜지겠죠.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전류가 흐를 거니까. 그래서 병렬 회로가 바로 오아 게이트라고 보면 되겠고, 역시 레더도에서도 어떤 병렬의 모습이 오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 방정식으로 봤을 때 A 더하기 B는 Z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AB의 입력의 그 게이트의 모양은 이런 게이트가 될 겁니다. Z로 역시 출력이 되고 모양이 조금은 다르죠. 이 진리표는 역시 01, 0001, 10, 11일 때 어느 것 하나라도 1이 있으면 A나 B 중에 그것은 1이 될 거니까 00일 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1이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인버터일 때, 자, 오늘 내용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인버터일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기를 닫아버리면 여기 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기는 불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바가 붙어 있으면 Z인 거죠. 자, 이 바는 앞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 뒤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버터 부호가 어디 붙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은 익히 디지털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불 방정식으로서는 A는 Z바가 되겠죠. 이렇게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A가 그 스위치가 닫히면 그 Z라는 것은 그 부인 상태가 되죠. 정인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A가 0일 때 Z가 1이고 A가 1일 때 Z가 0이다 라는 것이 인버터에 대한 그런 그 논리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또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었죠. 사실은 게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낸드 게이트가 있죠. 엔드에 n이 붙어 있는 낸드라는 거죠. 자, 이것은 엔드의 바깥에다가 바깥에다가 not 기호가 보통은 하나 더 붙어 있는 것이 그 낸드 게이트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엔드 옆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여서 AB가 들어가면 Z가 나오는 요렇게 이제 바꿔 쓰는 건 서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엔드의 반대가 되니까 1일 때만 제로가 되고 나머지는 다 0일 겁니다. 그래서 불 방정식은 A.B는 Z바가 되는 게 이게 이제 그 낸드 게이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역시 노아 게이트가 있는데 이건 오아에다가 앞에 n이 붙어 있으니까 오아에다가 뒤에 인버터를 붙여서 이렇게 하게 되고 노아 게이트가 되고 AB가 입력되면 Z 노아 게이트로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랑 지금 똑같죠, 그죠? 그래서 노아는 오아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붙여서 이것은 그러니까 오아의 반대가 돼서 00일 때 1이고 0일일 때 0, 오로지 00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노아 게이트의 진리표가 되는데 불 방정식으로 표시하자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게이트는 이렇게 그 회로도 논리 그 기호로서 쓴다는 것, 진리표는 이렇게 테이블로, 불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거죠. 플러스로 보는 이 합 또는 곱 이런 형식이 불방정식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Z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아 게이트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 이것을 다르게 쓰면 A 플러스 B의 바를 얹으면 이것은 다시 Z로 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서로 반대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 많이 아마 디지털에서 많이 해봤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 게이트를 우리는 이제까지 조합을 해서 뭔가 뭐 카운터도 만들고 또 그 이렇게 뭐 리플이라든가 뭐 레치 헤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게 나왔었는데, 항상 이게 논리가 나오면 게이트를 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보이는 위에 거는 이게 OR 게이트인데 AB가 OR로 연결이 되어 있고 CD는 지금 AND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AND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다시 OR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얘기죠. 즉 이렇게 하면 불방정식으로서는 이것은 그 합이니까 A 플러스 B, A 합 B 이렇게 쓰겠죠. 말로. 자, 이건 C 밑에 그 AND는 곱이니까 CD 될 겁니다. 그걸 두 개를 다시 합으로, 여기 합이죠. 합한 것이, 이건 이렇게 나온 것이 마지막 Z 값이 나올 텐데, 이런 가정이 여러 개 진리표를 보더라도 A, B, C가 D가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A, B, C, D를 다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느냐,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Z가 다 제로일 때는 몽땅 제로인데 뭐 T가 1이도 그 제로이고 한 개가 1일 때는 그냥 그 한 개가 1인데 C나 D가 1일 때는 제로가 나온다는 얘기죠. CD는 왜냐하면 AND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참일 때만 그 AND가 1이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CD가 1, 1일 경우에만 1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여기도 그렇고 CD가 1이 아니어도 나오는 경우가 지금 여기 등장을 밑에가 있네요. 자, C가 1이고 D가 0일 때, C가 1이고 D가 0일 때도 1이 나올 수가, 물론 위에 OR을 잘 구성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OR 중 AB 중에서 한 개가 1이면 그 1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그 CD에 상관없이. 대신에 얘는 두 개가 1이 아니어도 이 한 개가 1이기 때문에 AB 중에 한 개만 1이면, 자, 요거는 다 1이 나올 것이고, 요건 요 두 개가 1이어서 1이 나오겠죠. 자, 그럼 규칙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뭐 두 개 다 그 CD도 1이지만 B도 1인 그런 케이스고, 여기도 1이니까 A가 1이니까 여기도 다 1인.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다 AB가 다 1이라서 1인 경우가 되겠고, 여기는 지금 B가 1이어서 1인 경우, 여긴 여기까지죠. B가 1이라서 1인 경우. 그 다음에 C가 두 개 다 1인 경우가 여기 단 두 개가 한 번만 딱 1인 딱 존재하네요. 나머지는 1, 1일 때 얘도 같이 1인데 얘도 같이 1, 1이고 1인데 단 한 번만 이렇게 1인 경우가 CD가 1인 경우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럼 규칙을 어떻게 보면 찾을 수가 지금 있죠. 자, 이렇게 게이트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게이트를 다시 뭐 다른 그걸로 바꿔야 되기도 하지만, 저거의 어떤 시간관념 때문에 딜레이 회로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딜레이 회로라는 것은, 딜레이 회로는 온 딜레이와 오프 딜레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뒤에 가서 다른 게 나오면 다시 한번 더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온 딜레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설명이 추가되는 내용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딜레이 회로라고 나왔으니까, 딜레이 회로는 온 딜레이와 오프 딜레이로 나누는데, 이때 AND 게이트의 대각선 화살표를 사용해서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딜레이 회로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디지털 회로에서 본 적이 있던가요? 잘 그렇게 못 봤죠, 실험할 때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PLC 할 때는 딜레이라는 개념이 또 중요하게 여기서 어떤 그 효과가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기호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AND 게이트의 대각선 화살표를 사용하여서 표시한 것이 이제 딜레이 기호인데,
위로 향한 화살표는 on 딜레이란 얘기죠. 이게 지금 on 딜레이란 얘기죠. 그러면 엔드 게이트의 아래로 향한 화살표가 오프 딜레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오프 딜레이란 얘기죠. 화살표가 앞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프 딜레이가 될 것이고, 온 딜레이와 오프 딜레이 차이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온 딜레이는 처음에 시작할 때 딜레이가 되는 거죠. 요 시작점에서 딜레이가 지금 돼서 요만큼 T1이란 딜레이가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날 때는 지금 딜레이가 없이 똑같이 끝났죠. 이게 지금 온 딜레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뒤에 나오는 오프 딜레이라는 것은 앞에 시작은 똑같이 시작을 했죠. 이렇게 똑같은 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끝나는 지점에서 끝나지가 않고 아웃풋에서 인풋의 끝나는 지점이 아닌 이만큼 T1이라는 만큼 밀려갖고 여기 와서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죠. 뒤에 T1만큼 더 시간이 지체가 돼서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프 딜레이입니다. 시작일 땐 딜레이가 아닌데 끝날 때만 딜레이 돼서 끝나는 게 오프 딜레이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딜레이 회로의 표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봐둘 필요가 지금 있겠죠. 여기 등장하면 안 보던 거니까 또 다시 헷갈릴 수가 있죠. 조금 봐서 지나가고. 그리고 이 디지털 논리에서 이제 레더 논리로의 변환이 이제 나오는데, 뭐 엔드가 있고 오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레더를 도를 작성하는 법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 텐데 뒤에 가서 또 이렇게 챕터에 뭐 레더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뭐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고 이제 디지털 논리에서 레더 논리를 변환하는 것은 여기 엔드 게이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A 접점, B, 접점이 두 개가 나란히 A, B가 놓여 있죠. 이 접점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것을 엔드 게이트 등가 회로가 되겠죠. 그리고 출력은 Z라고 해서 이 엔드에 나오는 아웃풋이 이렇게 코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출력 코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요게 지금 엔드 게이트의 표시이고, 그럼 OR 게이트는 A와 B라는 것을 OR로 이렇게 된 로직 논리 기호를 알고 있는데, 자, 이 레더도에서는 이렇게 위에가 A, 밑에가 B인 경우가 OR가 되겠습니다. 이 OR의 등가 회로가 이렇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것은, 그래서 이 출력 값은 역시 똑같이 Z라는 코일에다가 내보내는데, 이 병렬이란 얘기입니다. OR가 이렇게 병렬로서 접점을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것이 우리가 보이는 이 OR에 대한 어떤 거란 얘기죠. 그럼 결국 이거는 합에 대한 거, 이거는 곱에 대한 거기죠. 이게 뭐 그걸로 보면 불대서로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낫 게이트가 나오는데, 낫 게이트는 A가 들어가서 바가 에서 Z가 나오니까 들어갈 때 이미 A 하고서 슬래시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A 슬래시가 들어가서 Z라는 코일의 값이 나오는 이것이 이제 낫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접점은 지금 이렇게 슬래시 되어 있는 접점이 되겠죠. 등가 회로의 모양으로. 이것은 뭐 쉽긴 한데 또 뭐 낱개로 보면 이렇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뭐 아마 금방 보기에는 쉬울 거란 얘기죠. 다만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복잡해질 수는 있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논리에서 레더 논리로의 변환을 역시 하는데, 지금 본 것은 낸드죠. 엔드. 그래서 낸드인데, 이때의 등가는 결국은 A에도 슬래시가 있고 B에도 슬래시가 있는 그런 접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 접점을 병렬로 연결한 게 낸드입니다. 자,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엔드의 N이라서 이게 직렬 접속이 아닌 낸드일 때는 이렇게 이 모양이 OR일 때랑 똑같이 병렬 접속이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Z 값의 코일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이 A 접점과 B 접점을 보면 바로 이렇게 A와 B의 입력을 보면 다 슬래시가 되어 있습니다. 낫이 돼 있는데 병렬로 낫이 되어 있는 게 낸드 게이트라는 얘기죠. 그럼 노아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노아도 AB가 있고 이 부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노아일 경우에는 반대로 이 NO인데 AND처럼 직렬로 접속을 한 다음에 부 A 슬래시 B 슬래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금방 이렇게 보면 아는데 쓰다가 보면 잠깐씩 잠깐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주의를 해야 되죠. 그 A 슬래시 B 슬래시 되어 있는 이 접점에 넣는 그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코일은 역시 Z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등가회로입니다. 그래서 낸드와 이 노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레더도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시고, 여기 보면 예제인데 글자가 이렇게 사라졌네요. 이게 예제로 하나를 뭔가를 넣어놨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면 위에는 A, C, D라는 게 있고 밑에 B라는 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 A랑 B가 사실 OR이죠. A랑 B랑 OR인데 이것은 다시 이 OR한 것에 다시 AND가 C 돼 있고, 거기서 다시 D가 그 AND가 돼 있죠. 그러면 이 A, B랑 먼저 이 불방정식으로 일단은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 그 A 합 B 이렇게 되죠. A 합 B 곱 CD 되어 있는 것이 Z라고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합이니까 플러스고, 여기 지금 곱이니까 여기서는 곱이고 여기서도 곱인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여기 안도 CD도 여기도 곱인 것이죠. 이제 요렇게 곱하는 거 하고 요렇게 곱하는 거를 뒤에 걸 곱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차이가 없으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ND AB는 OR을 이렇게 쓰고, CD는 CD 이 두 개를 그냥 AND로 사용을 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AND 한 것을 빼낸 게 Z라는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레더 논리를 불방정식으로 또는 논리 게이트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작업을 하면 되겠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많이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불정리에 대한 것에 대한 게 지금 여기 나오는 불정리에 대한 그 레도 로직의 형태가 그 있죠. 그 있는데, 요 레더 로직의 형태를 갖다가 간소화된 형태로 또 바꾸는 거, 서킷의 모양으로 된 게 있고, 그걸 다시 또 불로 바꾸면 이 불을 갖다가 다시 논리 게이트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불을 보고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서로 교차해서 되는데, 이 간소화된 형태는 뭐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게 단변수 정리라고 해서 이건 단변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뒷부분에 보면 또 다변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조금 빨리 이게 파악을 하고, 앞에 봤던 그 낸드나 노아라든가 또 뭐 역시 엔도와 낫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리고 앞에 그 예제를 본 것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빨리 바꿀 수 있다면 이게 훨씬 그 작업이 조금 편리할 텐데, 그렇게 빨리 바꿀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노력이 이것은 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로직 형태를 뭐 간소화된 형태로도 바꾸고, 또 이걸 불 형태로도 바꿔서 그러는 것을 지금 연달아서 조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예제들을 뒤에 좀 붙여놨는데, 그 예제를 보고서 연습을 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논리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작업을 할 때 로지컬한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조금은 얻을 수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 그렇게 해서
이 형식들을 조금 외둘 필요가 있는데, 요 뒤에 잠시 쉬었다가 요거를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조금 개수가 많은데 조금 시간이 좀 그래서 요거를 조금 쉬었다가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불정리 중에서 A 접점이 두 개가 똑같은 접점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데, 이럴 때는 한 개를 하더라도 간소화된 한 개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형태로 바꾸자면 A.A가 되니까 A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두 개라도 한 개로 줄이고 A가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 2번은 A는 접점인데 오픈 서킷으로 옆에 이렇게 뚫려져 있는 게 있죠. 이럴 경우에는 결국은 이 A 앞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오픈 서킷 하나가 있는 거랑 똑같아지겠죠. 이것은 불의 형태로 하면 A.0가 돼서 대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쇼트 서킷해서 이 쇼트 서킷도 역시 쇼트 서킷으로 바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A 플러스 1이라서 1이 될 거란 얘기죠. 뭐 어느 한 개만 이렇게 접점을 해도 두 개를 하는 거 상관없이 이렇게만 바꿔 놓더라도 얘랑 두 개는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이럴 경우에 이제 A 플러스 1은 1이다. 4번은 병렬인데 A랑 A바가 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쇼트 서킷인데 A 플러스 A바라서 얘는 1이 될 거란 얘기죠. 병렬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도 똑같고 얘랑 얘랑도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5번은 병렬인데 두 개 다 A 접점으로 되어 있죠. 이 병렬이라더라도 이건 하나로 그냥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같은 거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서 A 플러스 A는 A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레더도를 이렇게 간소화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접점이 되는 별 의미가 똑같아지는 것이죠. A랑 A바가 직렬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오픈 서킷이 돼서 A 플러스 A 바가 되겠죠. 다시 직렬이니까 A 바는 제로가 이렇게 나오고, A하고 쇼트 서킷이 동시에 이렇게 놓여 있을 때는 이때는 A 접점입니다. 그래서 A 닷 1은 A가 된다는 얘기죠. 자, 위에 거랑의 조금 차이가, 오픈 서킷이 있을 때랑 이렇게 쇼트 서킷이 있을 때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 A랑 오픈 서킷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없는 거랑 별 상관이 없어, 병렬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래서 A만 있더라도 A 플러스 제로는 A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별 의미의 차이가 없어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유의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가 여기 바뀌는 것, 요게 이제 빨리 안 되면 이렇게 변경이 빨리 안 되겠죠. 요런 것들도 다 줄일 수가 있으니까 줄여서 쓰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개 놓여지면 복잡해 보이기만 하기 때문에 간소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제는 단변수가 아닌 다변수 정리입니다. 그래서 레더 로직 폼이랑 디지털 로직 폼으로 바뀌어진 거죠. 아까랑 틀리게 불이 아니라 띄어름이 앞에 나와 있어서 보면 x 플러스 y는 y 플러스 x다 해서 x, y, z가 병렬로 이렇게 놓여 있고 코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x, y, z를 엔드 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 다음에 9번이 돼 있고 11번이 이렇게 되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z나 이거는 서로 두 개씩 하더라도 상관은 없을 거겠죠. 것이고, 다음에 10번 xy는 yx가 되니까 xyz 돼 있는데, 이것은 xyz를 엔드한 거랑 똑같게 되는 거죠. xyz 이렇게 하는 거나 뭐 xyz 하는 거나 xyz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xy 여기 두 개가 놓여 있는데 뭐 z까지 같이 놓으면 상관은 없겠죠. 다음에
23번 x에 y 플러스 z라고 되어 있는데 x 여기는 이제 다시니까 여기는 다시고 요 두 개가 그 병렬이고 또다시 요거는 직렬인 거죠. 이것은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y 더하기 xz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바꿔 쓰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xy 또 xz 이렇게 바꿔서 쓸 수 똑같은 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yz를 먼저 그 엔드 해서 이게 y 합 z 다음에 또 다시 곱으로 x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게 돼 있죠. x랑 그 y x z가 돼 있는데 yx가 and xz가 and 들어가서 두 개를 다시 합으로서 오화해주는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레도도랑 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또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바꿔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불 정리를 잘 하면 레도도도 더 간소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이제 뭐 이렇게 자기 딴에는 그 이렇게 레더를 작성을 했는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을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불 정리로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바꿔서 써도 괜찮습니다.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일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변수 정리 중에서 14번이 되는데 x 플러스 xy는 x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x 플러스 y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지만 뭐 다르게 바꿔도 물론 되긴 한데 x라는 게 공통으로 되어 있어서 x를 앞으로 뽑고 1 플러스 y 이렇게 해도 사실 뭐 됩니다만 지금 레더니까 뭐 이렇게 표시를 그냥 하더라도 무방하죠. xy인데 x에서 다시 빠져나온 것을 뒤에다가 나온 거랑 합쳐서 지금 그 합을 한 거죠. 15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x 플러스 x바 y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x 플러스 y로 그 간수화가 되니까 이 뭐 x에 있는데 x가 또 있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x바도 지금 날아가게 되겠죠. 결국 x 플러스 y만 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레드도로 바꾼 것은 이렇게 되겠죠. x가 있고 병렬도 x x바 플러스 x바 곱 y 한 것을 플러스 x 한 것에다가 또다시 플러스 x를 한 거죠. 이것은 이제 뭐 x 플러스 y로 그냥 바꿔서 바로 쓸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디지털 로직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간소화 시키면 훨씬 더 좀 편리한, 그래서 불대수를 조금 더 이렇게 빨리 쉽게 되면 오히려 레더 로직 폼을 더 빨리 구성할 수가 있겠죠. 이 폼이 아닌 이렇게 이제 밑에처럼 하나로 바꿔서 쓰기가 더 편리하고 또 뭐 접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를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세 가지 지금 다변수의 거를 보고 단변수도 지금 봤었죠. 단변수에 바뀌는 것들, 불 형태로 바뀌는 것들, 또 다변수에 대한 것들도 지금 이렇게 뭐 교차해서 쓰는 것들을 조금 살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중요한 중점적인 오늘의 내용인데 이것을 빨리 바꿀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다음에 드모르간 정리를 이용한 겁니다. 드모르간 정리라는 것은 합의 보수는 각 보수의 적과 같다 뭐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b의 바 한 것은 a바 닷 b바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또 적의 보수는 각 보수의 합과 같다. 이것은 a 닷 b의 바 한 것은 a바 더하기 b 바 한 거다. 뗄 때는 서로 이게 반대가 된다는 거죠. 위에 것도 분리할 때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드모르간 정리가 되겠는데 이 드모르간 정리도 뭐 그 레더 로직으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의 보수는 각 보수와 합과 같은데 이거 낸드 게이트를 사용한 게 되죠. 이게 AB의 어떤 낸드 Z가 나오는 게 될 텐데 그러면 어 요것은 이제 레도로드로 치면은 A바 B바 한 것은 Z가 된 그 A바 닷 B바 한다든지 아니죠. A 닷 B바를 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A바 B바 한 것을 오화해서 합을 해서 Z를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일단 두 개가 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한 모양으로 바꿔주는 것이 분리가 되니까 만들기가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 게이트가 되겠는데 노아 게이트는 합의 보수는 각 보수의 적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A랑 B랑 이 Z로 나오고 있는데 이때는 노아니까 어아의 반대라서 1, 0, 0, 0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은 결국 A 합 B의 바니까 Z니까 A 바 닷 B 바는 Z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레더를 작성할 때는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를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이렇게 방정식이 조금 필요한 것은 이런 이렇게 분리를 시켜줘서 쓰는 것이 편하니까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물론 앞에서 봤던 것을 지금 이렇게 그냥 앞에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봤었죠. 또 노아도 바로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된 거를 봤는데 그게 원리가 이제 불방정식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바꿔서 교차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더 로직이 너무 복잡하게 나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그것을 논리해로 또는 불대수로서 바꿔가지고 레더토를 작성한다면 훨씬 더 빠르고 간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드모르간 정리를 이용한 어떤 예제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예제들을 살펴보는데 드모르간 정리를 위해서 그림 3-34가 여기 있는데 예제라는 말은 이건 지워야 되는 말인 것 같은데 디지털 논리 회로가 될 텐데 A 하고 B가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인버터죠. 인버터 두 개에다가 인버터 두 개를 넣었어. 또 나온 것도 낸드 회로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여기 인버터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A바가 들어가고 여긴 B바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A바 B바가 들어가서 다시 낸드가 됐으니까 Z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은 지금 보니까 A바 B바는 Z바 이렇게 해놨죠. 이것을 다시 분리해서 Z를 만들고자 한다면 반대가 되겠죠. 여기를 붙이면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위에 게 지금 분리가 되면서 사라지고 대신에 여기는 합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A 더하기 그러니까 A 합 B는 Z라는 그런 값을 가져옵니다. 결국은 이것은 AB가 Z가 나오는 노아 게이트를 어아 게이트를 노아가 아닌 어아 게이트를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지만 결국은 어아 게이트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아 게이트 근데 우리가 레더 작업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놨는데 사실은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복잡하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변환하는 것이 빨리 잘 돼서 레도 작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등가 레도 회로를 로 변환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앞에는 노하고 밑에는 낸드죠. 노아랑 낸드를 합쳐서 면서 다시 노아에다가 넣네요. 합쳐서 같이 낸드에 넣는 건데 이게 그래서 A 플러스 B 더하기 C 닷 D는 Z바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합 B의 바
C 닷 D에 바 이렇게 한 것을 다시 합한다는 얘기죠. 나온 것은 그 부가 되니까 Z바가 되겠죠. 이것을 Z바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그거 친 거죠. 위에 바를 한 개 더 끄면 이거를 분리시키면서 밑에 게 곱으로 바뀔 거고, 곱은 다시 이 두 개를 없애면 이렇게 되죠. A 합 B, 곱 C, 곱 D는 D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앞에 것은 합으로 표시를 하고 뒤에 것은 그 곱으로 표시를 해야 돼서 AB를 먼저 아래 위로, 이쪽 왼쪽에 붙이는 게 좋기 때문에 아래 위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OR을 대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곱으로서 C, 그 다음에 D를 해서 출력 Z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죠.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바뀌는 모양입니다. 자, 이거를 바로 이렇게 레더조를 작성하려면 더 복잡해지겠죠. 결국은 이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했다는 얘기죠. 먼저 간략화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레더 논리 회로를 작성을 했습니다. 간략화된 것을 가지고 논리 회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보면 3-38의 요 그림이 앞에는 위에는 노아가 되겠고 밑에는 낸드가 되는데 이것을 다시 낸드로서 합쳤고, 그 다음에는 또 나온 것이랑 D라는 것을 합쳐서 AND를 했단 말이죠. 이거 그대로 쓰게 되면 A 합 B니까 합 B에다가 바를 하고서 그 다음에 CD는 C 곱 D 해서 바를 하겠죠. 한 것에다가 다시 낸드니까 곱을 해서 바를 한 게 요게 앞에 요까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D라는 걸 갖고 와서 AND를 했습니다. 그래서 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온 것을 분리를 시키면, 여기 분리시키면 이게 합으로 바뀌고, 그럼 이 두 개가 날아가면 A 합 B 합 C 닷 D는 D 닷 D는 Z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한 개는 합이고 한 개는 곱인데 그것을 다시 합으로 해야 되면 A, B가 두 개가 합이 있고, 그 다음에 CD는 이렇게 그 직렬로서 두 개 놓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병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D라는 것을 다시 뒤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일이 나왔는데 요것을 이렇게 바꾸는 기까지가 별로 이제 어렵지가 않아야 되겠죠. 요 단계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 데까지가 별 어려움이 사실상 없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요 예제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따라가서 이 정리를 이용해서 등가 레더 논리로 변환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훈련을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했다면 이것은 뭐 이미 알고 있을 방법이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레더도 작성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레더도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할 때도 그렇죠. 자, 이제 연습이란 게 하나 있죠. 자, 답을 여기다 다 달아놨는데 답을 안 달아놓으면 퀴즈를 안 내도 되는데 답을 다 달아놨네요. 퀴즈를 또 따로 내야 되게 생겼습니다. 연습인데 다음 그림과 같은 디지털 논리 회로에 불방정식과 진리표를 작성하라. 자, 이거 앞에서 본 것 같죠? 그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A고 B, C인데 B가 양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A, B, C 하고 이 Z가 이제 출력값이 이렇게 출력값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8개의 숫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3개니까 각각 다르게 A는 000 해서 4개 넣고 또 나머지 4개는 1, 그리고 0011 0011 다음에 01 01 01 01 해서 이렇게 입력값을 배치를 시켜보면 앞에는 다 AND니까 이거 제로가 될 거고 역시 얘도 제로가 될 겁니다. 최소한 두 개는 1이 나와야지만 1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BC가 1이 나오면 어떻게든 1이 나와서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 뒤에가
오화가 있으니까 한 개라도 1이면 1이죠. 그래서 1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랑 C랑은 같이 이렇게 연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AC가 이렇게 1로 되어 있을 때는 Z값이 0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고서 바로 진리표를 만들기는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각각 해봐야 되겠죠. 한 개씩 해서 이렇게 진리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불방정식을 쓰라고 했을 때는 불방정식을 쓰기는 쉽습니다. A B 더하기 뭐 B C 이렇게 쓴 게 Z죠. 여기 합으로, 그래서 합으로 낸 게 이제 Z값이라는 얘기니까. 자, 그리고 AB가 11일 때는 역시 이렇게 11을 가져올 수 있죠. 세 개 다 11일 때는 당연히 AND니까 11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써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시 뭐 레더도로 작성하라고 하면 또 레더도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AB랑 뭐 BC가 이런 레더도로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뭐 다른 데서 내든가 할 수 있겠죠. 앞에서 사실 요 레드도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한 겁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안 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해보기 바랍니다.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이라는 문제들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다음 연습은 뭐 불방정식의 디지털 논리 회로를 작성해라 되는데 A 합이죠. 합인데 B바 A랑 B바의 합, 또 B랑 C바의 합을 곱한 것은 Z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A랑 그 합이니까 바를 또 B의 바를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돼서 OR을 해주고 또 B랑 C 바를 이렇게 바를 만들어서 OR 해준 것을 다시 AND 해서 Z로 그렇게 낸 겁니다. 그대로 지금 여기 만든 것을 그대로 했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레더도로 한번 작성을 해보기 바랍니다. 레더도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 디지털 논리 회로의 등가 레더 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AB는 OR가 들어가죠. CD도 역시 OR가 들어가죠. 자, 두 개가 AND입니다. AND이고 그것을 제가 합쳐서 한 개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건 뭐 버퍼링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큰 의미가 없죠. 이거 두 개를 같이 해 놓더라도 큰 의미는 사실상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AB 그 AND이고 CD가 AND이니까 AB AND 한 거랑 다음 CD AND 한 거, AB 각각 OR을 한 것을 여기서 AND를 해줘야 되니까 AB OR을 했고 CD OR 한 것을 이쪽에서 AND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지금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라서 똑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코일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은 이미 지금 레더도로 나왔으니까 뭐 별 의미가 없는데 이 레더도를 다시 뭘로 만들라고 할 수 있냐, 불방정식으로 만들라고 할 수는 있겠죠. 또 디지털 논리 회로를 레더도로 만들라고 한다든가 그 대수를 레더도로 작성하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그죠? 물어볼 수 있는 뭐 시험 같은 데도 당연히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은 살펴보셔야 되고,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다음 그림과 같은 레더 논리 회로의 불방정식을 작성하라 이제 나왔네요. 그런 게 한 개 나왔는데 자, 이거는 슬래시가 있는 거니까 자, 바가 일단 이제 A 바가 될 거고 이건 B 그냥 B, 그다음 CDZ라는 것은 그냥 CDZ가 있을 될 겁니다. 그러면 A바 B는 AND로 지금 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랑 D랑 Z라는 것은 이것은 OR로 세 개를 동시에 OR가 되겠죠. 그래서 CDZ를 갈로 해서 OR을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다시 AND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Z는 A바 B 갈로 C 더하기라고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D 더하기 Z. 자, 원래는 합이죠. 합곱이니까 적이라고 얘기하죠. 사할적 해서 덧셈을 하니까 C 더하기 D 더하기 Z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한 문제가 더 있는데 불방정식에 해당하는 논리 회로를 작성하시오. 뭐 이 논리로도 역시 여러분들이 레더도 우리는 좀 레더도를 지금 중요시하니까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AB 더하기 B 바 C는 Z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AB는 AND일 것이고 얘도 역시 AND인데 바가죠. B의 바랑 C랑 AND가 될 것이고 그래서 AND 그 다음에 이것은 합이니까 결국은 OR을 해서 여기다 OR을 3을 OR 세 번째 걸 OR로 세 개를 써서 Z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Z가 글자가 좀 안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레더를 뭐 불대서랑 레더도랑을 서로 이렇게 변경하는 방식 또는 뭐 그 디지털 회로랑 또 레더도라든가 불방정식이라든가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변환하는 방법을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 요 중간 지금 두 번째 제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열심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그 PLC 프로그램의 어떤 실행 순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앞에서 이제 불대수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들의 어떤 그 레더도에다가 배치시키는 걸 잘못하게 되면, 연산을 잘 해서 순서를 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더도 상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는 바로 알았는데, 그 표기를 잘못한,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저 PLC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 실행 순서라든가 레더도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LC 프로그램의 어떤 실행 순서를 지금 여기다가 표시를 했는데 그 실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미리 아래로 한다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로 이렇게 나가고 좌에서 우로 이동하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 그리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나가겠다. 이게 아주 기본인 그 실행 순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그 입력이 X0가 있고 X1, X5, X6, 뭐 X7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연산을 해야 되는 순서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연산을 뒤집어서 하게 되면 결과도 그러니까 이 연산에 대한 그 어떤 그 방식을 모른다면 그 레더도 작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겠죠. 그 순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끊어져 있죠. 이렇게 병렬로 밑에 내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과 2는 같이 되어 있고 여기서 바로 7로 지금 등장하죠. 그래서 나란히 놓여진 얘들은 결국 엔드란 두 개 엔드를 먼저 하는 거죠. 1과 2에 대한 엔드 1, 엔드 2를 먼저 최초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밑에 이쪽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3과 4의 엔드를 다음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요게 되겠죠. 요 두 개가 엔드로 되어 있으니까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5를 한다는 얘기죠. 자, 5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 한 거에다가 X4라는 것에 대해서 그 OR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네. 1, 2랑 3, 4에 대해서 이거를 두 개를 그 OR을 먼저 하는 거죠. 내려오고 다음에 6이랑 다시 OR을 하는 거죠. 이렇게 OR하고 이렇게 OR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7이랑 어떻게 되냐 하면 AND를 해야 되겠죠. 이 OR 한 것을 다시 7이랑 AND를 해야 되고 다음에 또 AND가 있죠. 8이랑 AND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다시 9랑 또 AND를 하게 되죠. 이 결과값은 y10이라는 곳에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AND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조금 봐둘 필요가 있는데 X0 그 X0인 것이랑 이것은 X1이랑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랑 또
x2랑 x3랑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에 대한 오화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한 그 x4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에 또 어떻게 되나요? x5, x6, 그다음에 x7 이렇게 나가는 것이 x10이 되는 거죠. 는 x10이라는 그런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을 조금 잘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의 뭐 이 순서는 바뀌지 않겠죠. 바뀔 일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많은데 이 번호들을 놓고서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PLC 프로그램 작성 시의 참고사항인데 참고서라고 이렇게 적혔네요.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인 PLC 프로그램의 스텝 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스텝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직렬로서 어떤 접점이 많은 회로를 위쪽에서 위치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 직렬 접점이 많은 것을 아래에 위치시킬 때와 위에 위치시킬 때 접점 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는지를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텝 수를 줄이는 방법들은 유념해서 조금 봐야 되지만 1번에 LD라고 로드라는 말로서 지금 여기다가 접점이 한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LD 있고 AND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가 또 AND를 해서 여기다가 OR을 붙이게 되죠. ORB를 해야 되겠죠. 두 개를 해서 다시 OR을 해야 되니까 뭐 아웃을 합니다만 이렇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렬 접점이 많은 것을 아래가 아닌 위에다가 한다면, 자, 이것을 위에다 올려놓으면 얘 둘을 먼저 엔드를 하게 되죠. 엔드 한 상태에서 그냥 얘만 OR을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두 개를 가지고서 다시 OR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훨씬 더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만든다는 얘기죠. 이 과정이 하나가 이제 줄여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렬 접점이 많은 회로를 위쪽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뭐 특별하지 않은 한은 그렇게 배치시키는 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가끔가다 아래쪽에 있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는 것이 스텝 수를 줄이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줄여서 짜는 것이 훨씬 더, C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함수처럼 함축해서 이렇게 짤 수 있는 게 코드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하면서도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스텝 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서 병렬 접점이 많은 회로를 왼쪽에 위치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보통 이 학생들에게 앞에 이렇게 만들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발표를 하면서 보드에다가 이렇게 적을 때 보면 병렬을 뒤쪽에 가서 많이 배치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짠 레더도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작성했다라고 하면서 내어 놓는데, 레더도가 보면 이렇게 지금 앞에서 보는 것처럼 LD 이렇게 되고 뒤에 가서 여러 개 붙어 있는 그런 병렬로 여러 개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써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병렬 접점이 많은 것을 이 오른쪽에 위치시킬 때와 왼쪽에 위치시킬 때 접점 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역시 이것을 왼쪽으로다가 위치를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LD 되어 있고 여기가 한번 있는데, 그
다음에 얘가 LD랑 OR랑 또 여기 한번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엔드를 두 개 한 것을 뒤에 O 한 것을 다시 앞에 거랑 엔드를 해야 되는 엔드 B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아웃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AMB라는 이 명령을 여기서 쓰지 않게 뒤에 거를 LD랑 OR을 먼저 OR을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O 한 것에다가 그냥 엔드를 해버리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이 훨씬 더 이렇게 스텝 수를 많이 줄여주고 프로그램도 훨씬 더 보기가 간결하고 더 보기가 그렇게 쉽도록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 그 전에는 지금 순서를 얘기했었고 한 10개 정도의 그 접점들을 어떻게 직병렬 넣을 때 순서를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는가, 어떻게 순서를 놔야 되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먼저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지금 그 위쪽에 엔드일 때는 위쪽에다가 많이 이제 배치를 하라라는 얘기. 병렬 접점은 왼쪽에다가 이렇게 조금 붙여서 하라는 얘기가 있죠. 엔드가 많은 왼쪽에 올리는 것이, 윗 라인에 올리는 것이 더 편리하고, 병렬인 것은 왼쪽으로 붙여주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렇게 만들게 되겠죠. 물론 뒤에 가서 가끔 있는 경우, 특이한 경우에 또 뒤에 있을 경우도 있긴 한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C에서도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순서가 있듯이 얘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명료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LC에서 간혹 이중 출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같은 출력에다가 여러 번 출력을 써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다시 바꿔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Y0라는 걸 앞에서 출력으로 쳤는데 또 밑에 또 Y0를 출력으로 쳤다면 이것은 이렇게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단 말이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프로그램 안에 그렇게 같은 게 존재가 하더라. 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좀 바꿔주는 방법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출력의 왼쪽에 위치한 입력 조건을 OR 조건으로 합치거나,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것을 OR로 합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부 비트 메모리를 사용한 후에 실제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입력 조건에서 OR로 연결을 한다든가.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내부 비트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그냥 불편한 한 상황이면 그냥 위에처럼 출력의 왼쪽에 위치한 입력 조건을 OR 조건으로 합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A랑 B랑 AND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출력으로 Y000로 잡았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출력하고 나면 그 다음 밑에 C랑 D를 OR로 하고 나서 다시 이 바를 AND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출력을 다시 Y00로 잡아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것들은 무시가 돼버려서 이 위에 이중 출력에 의해서 무시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출력을 원래 다르게 해주는 것이 뭐 가장 좋은 것이죠. Y000라든가 Y001이라든가 이렇게 바꿔주면 한 개를 바꿔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건드리기가 힘들다, 뭐 하기가 힘들다 이러면 이것을 바꾸는 방법이 왼쪽에 위치한 입력 조건을 OR 조건으로 합치라는 얘기죠. 그럼 AB라는 것은 위에다가 이렇게 두는데 출력이 같은 출력이니까 출력은 Y00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B를 이렇게 위에다 두고서 다음 C랑 E랑을 이렇게 여기다가 OR로 지금 붙인 상태인데 그 밑에 그대로 여기에 통째로 여기다 그대로 와 있습니다. 통째로 OR로 이렇게 왼쪽에 위치한 입력 조건을 OR 조건으로 이렇게 합쳐서 붙여
넣어서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같을 경우에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부 비트 메모리를 사용한 후에 그 실제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입력 조건에서 OR로 연결을 한다는 말. 밑에 보는 것이 이제 그런 방법이 될 건데, A랑 B랑을 앤드한 것을 보낸 것을 메모리 M100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옆에 봤던 C랑 E바랑 C랑 D랑 OR하고 나서 다시 E바를 앤드한 것은 M101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 두 군데다가 이렇게 넣은 겁니다. 각각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각각 넣은 걸 다시 메모리를 가져와서 M100이랑 M101을 OR로 연결해서 출력값을 Y000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내부 비트 메모리를 사용한 후에 실제 출력을 제어하기 위한 입력 조건에서 OR로 연결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이중 출력을 해결할 때는 거의 OR 조건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얘기죠. OR을 왼쪽에 붙여서 OR을 시켜서 출력을 같이 묶든지 밑에 거를 위로 붙여서 OR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내부 메모리 각각에다가 입력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것 두 개를 밑에서 따로 OR을 해서 다시 이렇게 출력을 시켜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Y00에다 출력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 출력을 맞춰서 이렇게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레드도를 작성할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어떻게 이게 안 돼서 레드도 작성이 안 되는 사람이 간혹 이런 것들이 위에서 지금 언급한 것들이 안 돼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PLC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없는 회로의 해결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구성할 수 없는 회로의 해결 방법. 근데 이것은 PLC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접점의 상하 연결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접점의 상하의 연결은 불가능한데, 그러면 이 상하 연결이라는 게 지금 이게 이죠. 이렇게 된 것은 연결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래의 A 회로는 B와 같은 형태로 변경해서 프로그램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돼버리더라. 그럼 이렇게 작성하지 말고 작성을 좀 바꿔서 해봐라 라는 얘기죠. 이런 모양이 하다 보니 나올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A, B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각각에 대해서 요렇게 한번 색깔을 좀 바꿔서 봅시다. 요렇게 한번,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하란 얘기죠. 그렇게 한 것을 그 출력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이것을 이제 OR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그럼 먼저 보면 AB를 AED를 할 수도 있고 CEB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 A랑 CEB를 한 것을 원래 요거랑을 요렇게 같이 하는 것이 되겠죠. 앞에 거랑. 그래서 A랑 CEB는 이제 엔드로 이렇게 잡고서 A를 OR로 이렇게 잡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하는데 이것은 C랑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C랑 한번 하고 C를 놔두고서 그 다음에 AED라죠. AED를 엔드로 이렇게 AED를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AED를 연결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C가 AE 사이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C, AE 사이에도 해주죠. 위에도 마찬가지 A라는 것이 CE 사이에 지금 CE 하고서 이렇게 B로 가기 전에 여기 있게 되죠. A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잘 보시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사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대각선으로 하는데 앞에 거 한 개씩은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어딘지를 잘 봐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A랑 C, B, 그 다음에 C랑
A, E, D 이렇게인데 요 E랑 C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A랑 E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병렬이 어디 점인지를 조금을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선은 지금 직렬로 들어가고 한 개씩 남아있는 건 병렬로 넣죠. 그리고 두 개의 라인은 다시 이렇게 병렬로 합쳐집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작업을 하면 뭐 접점의 어떤 상하 연결 해결 방법이란 얘기죠. 뭐 PLC로 구성할 수 없는 회로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자, 요 부분을 기억하면 그 PLC 작업이 조금 더 쉬워지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PLC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없는 회로의 해결 방법이 또 있는데 PLC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출력을 접점 사이에 위치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죠. 출력 코일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이에. 그 출력은 항상 오른쪽 끝에다가 위치를 시켜야 하는데 아래 A 회로는 그 B와 같은 형태로 변경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A, B는 그 직렬인데 다시 E가 이렇게 밑에 내려와 있죠. E가 내려와 있는데 E라는 것은 출력값이 되고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출력이 두 개니까 한 개는 C로 이렇게 당기는데 그 다음에 한 개는 그냥 A 자체가 출력이 되는 거죠. 물론 이 반대로 그냥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뭐 E는 여기다 쓰고 C를 여기다 갖다 와도 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해도 별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럼 다시 바꿔서 쓰면 이렇다는 얘기죠. 뭐. 이제 BC니까 A가 먼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거랑 지금 앞에 요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잘 잊어버리고 이렇게 구성하기가 보통 이제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부분을 조금 보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들 또 이중 출력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보셨죠. 그리고 이 병렬 접점이 왼쪽에 또 직렬 접점 많은 위쪽에 이렇게 표시를 좀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다시 여러분들이 한번 촘촘히 살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못 이렇게 못 따라가서 자기가 넣는 순서를 모르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자, 순서대로 읽지 못한다면, 이 레더도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좀 살펴보기 바랍니다. 위에서 앞에서 본 그 레더도랑 그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그 불대수랑 이렇게 로직을 서로 변경해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꿔서 써줘야지만 쓸 수 있어야지 레더도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바로 레더도 작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 불대수로 바꿔서 레더도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그것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것은 불대수와의 어떤 레더 로직에 대한 그 내용으로 상호 변환 방법 및 레더 작성을 위한 참고 내용들이 진행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앞에 것들은 그 이론들이 조금 뭐라 그러지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었는데 자 이것들은 뭔가 실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조금 더 특별히 지금 불대수와 레더 로직이라는 나는 세 번째 3주차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떤 시퀀스 제어 장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시퀀스 제어 장치를 하면 릴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마 기호가 다른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뭔가 레더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어떤 현실적인 작업 공간의 내용들을 보고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레더조로 만들어야 되는데 현실에 놓여진 어떤 보통 이 시퀀스라는 것은 전기적이나 이렇게 이 PLC라는 것 자체도 전기 파트에서 전장 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라서
전자 쪽에서 물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보면 거의 대부분은 어떤 전기에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기호들을 모르면 이거 작성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다음 단을 그렇게 되어 있는, 그렇게 지금 해놓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음에 좀 하기로 하시고요. 어, 지금 오늘 해야 될 것은 좀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조금 성실히 파악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그 중간에 예제들이 제가 그래서 끼워 놨었죠. 예제들을 끼워 놓은 것들을 그거 보면, 아까 레더들을 중간에 작성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를 또 그게 안 돼서 레더도를 중간에 작성하는 것들이 그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한 것들이 있었고, 또 이렇게 어, 그 논리회로만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해서 한번 작성도 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